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형사합의 27부에서 검찰의 충격적인 구형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선대본부장 출신이죠. 김인섭에 대해서 백현동 비리 개발 관련해 가지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추징금 66억 원도 같이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김용에 대해서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을 하면서 결국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그의 비리의 핵심 부분들이 바로 이재명의 간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을 강타한 그런 선고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바울이란 인물이, 사업자가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2단계만 좀 용도를 변경해달라 해도 전혀 그 꿈쩍도 하지 않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 아파트로 이렇게 해서 짓겠다라고 했음에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던 곳인데, 김인섭 정진상이 끼어들면서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사업을 허가를 해주고, 더군다나 용도를 4단계나 이렇게 통 볼 수 없는 그런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 아파트도 일반 분양으로 바꿔주고, 뭐 그밖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폐지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엄청난 약 3천억의 분양 이득을 챙긴 이런 결과가 드러났는데, 이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던 곳인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백현동 부지라는 것이 성남시의 그 자체 토지 그 용도 규정에 의하면은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없는,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용도를 4단계 변경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이 자신의 이제 측근이 들어서니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 것이죠. 그 바람에 이제 여기서 비리가 이제 발생했는데, 이게 나중에 드러나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무슨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지금 형사합의 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이 각종 다양한 범죄로 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죠. 저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 김용의 선고를 통해서 이재명으로 흘러간 이 대장동 업자와의 유착, 검은 돈, 이 부분에 이제 실마리가 잡히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김인섭, 그의 핵심 측근에 대한 조만간 나올 1심 선고 이 결과를 통해서 바로 백현동 비리에 있어서 이재명의 그 불법 비리, 이것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그 재판에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뭐 이런 거 재판 지연, 뭐 이런 거 꼼수, 이런 거 뒤에 숨어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면 그 핵심 측근들이 하나같이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연관된 그 부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선고가 지금 계속 나고 있다 보니까 마치 그 도미노가 하나씩 무너지면서 정점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재명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이 김인섭은 공범이자 종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범에 대해서 5년이 구형됐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있게 한 이런 거 이재명에 대해서는 더 센 이런 거 구형이 당연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 구체적으로 또 이재명이 더욱더 지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용어는 유동규도 배제를 시켰죠. 그래서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게 확인하니까, 아니 그거 몰라? 인서병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잘 봐줘. 다 얘기해놨으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빠져 라고 했다는 얘기를 유동규가 지금 이제 다 폭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특히 검찰의 이 구형을 하면서 그 밝힌 내용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지금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고, 이재명과 김인섭이 결탁했다, 이걸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지금 대장동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면서도 검찰이 밝혔는데, 백현동도 똑같이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고 이재명의 몸통이다, 이걸 법정에서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바로 이재명을 향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식품연구원 이 부지 사업 관련해 이재명 등이, 이재명을 딱 못을 박습니다. 정치적 측근인 김인섭과 결탁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1,1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게 했다. 피고인은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김인섭은 그다음에 자기가 정당하게 대가 업무를 해가지고 그 돈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씨도 안 먹히는 것이고 그동안 그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고 또 4단계 이렇게 용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토지라는 것이 성남시 내부에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재명이 국토부에 핑계를 대다가 그건 그거대로 거짓말로 걸린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용도도 엄청나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성남 도시공사 빼주고 그다음에 무슨 저 용적률 높여주고 이렇게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했는데 이게 무슨 시장으로서의 권한에 해당되는 거다.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먹힌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엄청난 지자체장들이 개발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연루된 자가 바로 이재명의 정치적 그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은 김인섭은 구속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런 거 정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정진상 등에게 이런 거 요청을 했다는 걸 시인하고 있습니다. 김인섭이. 그다음에 정바울로부터 77억 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죠. 다 조사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행은 아주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몸통에 이번 비리 개발의 핵심에 이재명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죠. 이건 이재명 시장 인허가 권자가 여기 대해서 동의를 안 하면 불가능한 것이니까. 자, 인허가 권자의 공정하고 적정한 행사에 대한 성남 시민의 권리를 훼손한 점과 공익을 훼손해서 이 피고인이 얻은 사익이 77억 원 이상인 정도를 종합해 보면 유죄인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더군다나 이제 정바울이 다 폭로한 게 있죠. 김인섭이 자신의 뒤에 이재명이 있고 정진상이 있다. 이런 걸 다 지금 정바울 씨가 자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김인섭이 200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절반은 바로 이재명과 정진상에게 간다. 이 부분을 자기가 밝혔다. 그래서 법정에서 다 실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 정진상이 몸통이라는 사실에서 그들이 전혀 빠져나갈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김인섭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발적으로 불참했다.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그 이재명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끼워넣어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자기가 수기로 지시까지 한 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빠져서 유동규 씨가 물어보니까 오히려 혼났다는 거 아닙니까? 정진상 특히 이재명한테 아니 그거 몰랐어? 인섭이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잘 봐줘. 라면서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성남 도계공 빠져. 라고 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 문서로 드러나고 유동규 그 증언으로 드러나고 또 하나는 이 정진상도 이 당시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을 미리 불러다가 조만간에 김인섭이 형이 여기서 이제 백현동 사업자하고 비리 개발하는데 잘 좀 봐줘라면서 술 사주고 밥 사줬다. 이런 얘기도 다 성남시 공무원이 폭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남시 공무원이 이 정바울의 어떤 김인섭의 요구가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바로 또 이 정진상이 전화 와가지고 들어줘. 라면서 사실상 협박을 했다. 이런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인섭과의 관계, 이재명과 이 백현동 비리와의 관계,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불가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구성했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게 보면 이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인섭도 결국 그 변호인들이 이재명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불똥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이 아니면 시장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김인섭이 시장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이 작정하고 의도하고 이렇게 해서 틀어가지고 완전히 산지법을 어겨가면서 그다음에 자신이 그 지시했던 성남 도계공 참여도 없어가면서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용도 변경을 4단계나 하면서 모든 지자체장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행정은 처음 봤다. 그런 것입니다. 작정하고 해준 것인데 이거 보면 아마 김인섭한테 뭔가 단단히 정치적으로 신세진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자인 이재명과의 관계를 문제 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형사합의 33부에서 지금 이제 이 대장동, 백현동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형사합의 34부에서 백현동 관련된 이재명의 거짓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김용에 대한 1심 선고, 그다음에 이 김인섭에 대한 1심 선고, 이런 것들이 결국 33부와 34부에서 이재명이 받고 있는 이 재판,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 부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핵폭탄들이 계속 폭발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어쩌면 그 전에 위증교사도 지금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이것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갈 수 없다. 악소리 나는 상황이다. 이재명은. 이번엔 유동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김민섭, 정진상이. 1년에 이런 과정을 보니까 엄청나게 이 특혜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측 정진상이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 그런 식의 그 특혜를 주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공적 이익을 환수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줬으면 더 많은 이익을 용도를 그렇게 4단계 올려주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으로 해주는데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라면서 아프게 유동규가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이재명이라든지 정진상, 김인성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김용의 1심 선고가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김인석 이것이 곧 나올 것도 결국 이재명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가면 갈수록 이재명이 결국은 감옥 가는 일이 점점 다가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